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3분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서 이같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하였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은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문이 없는 개방형 약국입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통학 차량을 대중교통으로 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가 풀린 만큼 통학 차량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주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진단검사를 제시한 겁니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전개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학교 줄 세우기 우려입니다. 조례안은 지역별,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및 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비인간적 학습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른들이 미래 세대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기초학력이 향상될까요?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찍부터 조례안 폐기를 일제히 주장해왔습니다. 서울교총은 지난해 학교 간의 소모적 경쟁을 유발한다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례안이 통과되자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는 서울교육을 학력 경쟁 시대로 회귀시키는 지렛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 서열화에 우려가 있다면서 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폐양성 결절 또는 경계선 결절 등 이상 소견이 검진자의 28.1%에서 폐암 의심 또는 확진 사례가 0.7%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비슷한 나이대 폐암 유병률 0.62%보다 약 10% 높게 나타난 겁니다.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급식 노동자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지난 수요일 교육부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도록 학교마다 교부금을 지원하고 발암물질인 조리움 발생을 줄이도록 튀김류 메뉴를 일주일에 2번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교회에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국교회는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교원, 일반 국민뿐 아니라 학생과 청소년을 포함한 16세 이상 누구나 이번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고 국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